첫 번째 볼게요. 자, traditional sports coaching이야. 그러면 전통적인 뭐 스포츠를 코칭이니까 우리가 코치로서 뭔가 가르쳐 주는 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the act of mastering 행동이죠. 어떤 행동이냐? mastering physical skills. 신체적인 기술들을 마스터하는 거면 뭐 하는 거겠어? 당연히 숙달하는 거겠죠. 그죠? 다 완벽하게 잘 해내는 거. 이런 어떤 행위가 어떻게 되냐? has long been accomplished. 여기서 long의 뜻은 오래야, 오래. 긴 게 아니야. 오래 걸려서 성취가 되는 거죠. accomplish, 성취하다지. 이루다. 오래 걸려서 이루어진다란 말이야. 다시 신체적인 기술을 숙달하는 행동 자체가 성취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됐니? 시간이 오래 걸려. 뭘 통해서냐? Through repetitive practice니까 repetitive는 반복적인이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예요. 어떤 거에 대한 연습이냐? 정확한 기술에 대한 연습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행위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축구 선수라고 해봤을 때 뭐 드리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손흥민 선수가 언제부터 그 감찰을 잘했겠어. 그지? 아빠랑 1000개씩 쳤대 어렸을 때. 예? 슛을 때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typically coaches will start by breaking down the skills. 보통은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냐? breakdown이면은 우리가 쪼개는 거죠. 분해하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쪼개는 겁니다. 기술들을 어떻게 쪼개는 거냐? 더 작은 그리고 더 어떤 manageable한 파트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뭐와 같은 such as going around the cones 저 콘을 돌아서 오는 거 또는 뭐 hitting balls of the stand 네, 스탠드에다가 공을 세워놓고 치는 거 우리 뭐 여러분들 티볼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또는 running through the partners 네, 파트너를 통과해서 뛰어가는 것 등과 같은 그런 더 작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파트들로 이 기술들을 쪼갠다 이거예요. 즉 어떤 뭐 특정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링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행동들을 연습을 많이 시켜.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체크해 볼까? 세모로 중요한 표시. 그러나. 자, 여기까지 앞의 내용은 다 뭐였냐면은, 기술을 숙달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도 되게 뭔가 작게 쪼개진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제문이 등장할 수 있는 구간, 부분,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약간 뒤집는 거야. 뭐라고요? 이런 접근이 종종 뭘 이끌 수 있대. 여기서 챌린지, 우리가 전에 챌린지 또 나왔었는데 도전 당연히 처음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뭐라고? 어려움, 항상. 어려움, 이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려움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은 당연히 힘들 수 있다는 말인 거야. 자, by repeating the same technique. 똑같은 기술을 반복하는 것. without a variation and 뭐 없이예요. variation, 변화 없이. 그냥 주구장창 계속 그냥 막 콘 돌아오기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저기 콘 세워놓고. 또는 focusing solely on the basic drills. 오로지 유일하게 solely. only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만 집중하냐? 기본적인 drill이라고 나왔죠 여기. drill이 연습이에요. 이것도. 네, 반복 학습, 연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드릴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actual gameplay. 실제
우리가 경기 플레이, 경기에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그냥 자꾸 반복적인 기본 기술들만 연습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자 여기까지가 잘 봐야 돼. 구문적으로 자 바이가 이끄는 이 전치사구가 여기 지금 리피팅 하나 있고 포커싱 하나 여기 보이지 그지? 그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전치사구인 거야 바이가. 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다시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럼 주어가 뭐야? athletes.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may become 여기가 동사가 이제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어쩔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특히 누구? 더 어린 애들 뭐 예를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애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disinterested네. 우리가 interested는 많이 봤지만 this가 붙으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관심이 있어지는 걸까 없어지는 걸까? 없어지는 거야. 맞아. 어디에 없어지는 거냐? 참여하는데 participate 하는데 스포츠에. 궁극적으로는 hindering 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hinder라는 단어가 그만두다. 금지하다. 방해하다. 다 돼. 막는 거야. 그들의 움직임의 즐거움.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즐거움이냐? 실제적인 참여, engagement가 참여도 되고 혹은 뭐 몰입이라는 말도 돼. 참여, 몰입. 어디 들어가는 거야. with their surroundings니까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친대. 즉 어린애들한테 자꾸 반복적인 스킬만 가르친다고 해서 연습만 시키면 애들이 관심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껴. 그래서 안 하게 된다 이런 말이겠지. 이해되니? 어떤 말이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주제 부분은 그러면은 however를 중심으로 위쪽이겠어 아래쪽이겠어?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래쪽이겠지. 당연히 아래쪽인 거야. 그래서 주제문이 이 부분일 수 있다 이거지. however로 시작하는 이 부분일 수 있다 이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비춰주는 이제 선택지를 골라야 되겠죠. 선택지도 해석을 잘해야 되겠지. 선택지 봐보면은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자, 2번 한번 해석해 볼게. 2번 limitation 한계라는 말이죠. 한계. 무엇의 한계냐? 반복적인 연습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스포츠 코칭에 있어서. 스포츠를 가르쳐주는 것에 있어서. 그렇죠. 한계가 있었잖아. 애들 관심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주제면은 적절하겠습니다. 답 2번이 됐겠어요.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또 다른 질문 볼게요. 봐봐요. 자, 요게 더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1920년대하고 30년대입니다. 20년대, 30년대. 자, 미국의 painting added a new chapter to the story of its development. 미국의 어떤 회화,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더했어. 새로운 챕터를 더했다. 우리가 챕터라는 거는 뭐 알잖아. 단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냥 챕터라고 읽어서도 되겠고. 챕터를 어디에다 더했냐? 발달에, 그것의 발달의 이야기에 새로운 챕터를 더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새로운 뭐 단계에 접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든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큰 변화가 있었대. 1800년대 이전입니다. 자, 연도 구별하세요. 20년대하고 30년대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쨌냐? 포트레이트가 뭐였어? 그림인데 사람 그린 거, 초상화랑 그다음에 painting of historic events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림인 거죠, 그죠? 예, 이런 그림들이 the only types of American art, 미국 예술의 유일한 형태였어. 그러니까 요 연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죄다 그냥 사람만 그리고 역사적 사건, 우리를 치면 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막 일본군들 막 해치운 막 이런 것만 막 그리고 있다 이거야. 그랬어요. 자, 근데
throughout the 1800s니까 throughout이라는 것은 그렇지 뭐뭐 내내 이런 말이야. 1800년대 내내야. 이제 그전에는 1800년대 이전에는 사람 그리고 역사적 사건만 그렸는데 이 1800년대 내내 몇몇 미국의 화가들이 뭘 그리기 시작을 했네요. 보니까 랜드스케이프니까 풍경, 그 다음에 daily and activities of ordinary people이니까 ordinary면 보통의 평범한, 그렇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daily니까 일상적인 활동들을 그린 거야 이제. 그리는 어떤 대상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declaring of independence, declare라는 단어 원형을 써보면 이렇게 생겼죠. 예, 선언하다죠. 선언하다. 공식적으로 뭔가를 말하는 거. 선언하다. 그리고 independence도 적어볼게요. 독립입니다. 독립. 그래서 국가의 독립선언이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자, 미국이 여러분들 뭐 역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원래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런 독립선언 이후에 선언이 뭘 가져왔어? 부유함. 영국에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야. 이 미국에서 벌어든 돈을 오로지 이제 미국에다가 다 쓰면 되니까 되게 나라가 부유해졌어. 그래가지고 부를 가져왔고 그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painters. 네, 기회를 줬어요. 누구에게 기회를 줬어? 화가들에게 기회를 줬어. 이 돈이 이제 그런 거지.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덜 내도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본인들의 막 그림 그리는데 쓰기도 하고 막 아니면 그림 그려달라고 막 화가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페인터들한테 그랬냐? Appreciate their environment. 네, appreciate는 뜻을 근데 꼭 세 개를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 단어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어. understand의 의미도 있어. 세 개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엄청 잘 나오는 세 개 다. 선생님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나요? 아니 세 개 다 똑같이 잘 나와. 이건 무조건 다 세 개 다 알고 있어요. appreciate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이해가 더 낫겠는데 여기서 이해하기 위해서 화가들에게 기회를 제공을 해줬대.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아까 1800년대 이후에 뭘 그렸다 그랬어요? 180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뭘 그리기 시작을 했다고? 랜드스케이프. 풍경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지. 이게 다 환경인 거야. 그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제. 됐을까? 그래서 they left the nation's first cities such as Boston and Philadelphia.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계속 화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맞아요. 화가들은 떠나요. 어디를 떠냐? 이 국가의 미국의 첫 번째 도시들을 떠나요. 뭐와 같은 버스턴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이런 도시들을 떠납니다. 됐죠? 떠나서 그 다음에 탐험하기 시작해요. 컨트리사이드를, 시골들을 막. 그래서 미국의 scenery도 풍경이 아까 landscape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풍경은 was different from anything they had seen before. 네, 달랐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자, 오늘 나왔어. 오늘 아까 검사했잖아.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또 묶어서 여기까지 묶어서 수식어 처리해라. 뭐 어떤 것이냐? 그들이 전에 봤던 것들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 미국 사람들도 동부에만 원래 몰려서 살았고 서부는 점점 개척이 되는 곳이었어. 그래서 동부의 모습과 여러분들 미국은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지역별로 모습이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동부에서 봐왔던 모습들이 아닌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빠르게 fell in love with it. 거기에 빠져들었어.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주제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쭉 읽어봐서 알지만은 글의 흐름이 시간 순서였어요. 그죠? 그지? 물론 1820년대 얘기를 먼저 하다가 1800년대로 넘어가고 1800년대 이후로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순서대로 해서 1800년대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어쨌지만 그 이후엔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시간 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소재는 당연히 뭐겠냐? 미국의 그림이야. 그지? 미국 화가들이 뭘 그렸냐라는 게 소재가 되겠어.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변화했지? 처음에는 뭘 그렸다 그랬어요? 소재가 미국의 그림에서 18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그래 초상화나 아니면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만 그렸어. 근데 이 이후로는 이제 뭘 그렸다? 풍경. 그 다음에 일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렸다.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에 대한 이유는 또 설명을 했었지. 이유가 뭐였어? 이때 나라가 독립을 했네. 그지?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졌네. 그지? 돈이 많아지니까 이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면은 선택지 봐봐. 아이고. 자, 변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19세기, 그렇지. 19세기 미국 사람들의 그림의 변화가 되겠죠. 1800년대는 19세기야, 여러분들. 또 이거 18세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알았어? 세기는 무조건 100을 더 하셔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고난도 문제풀이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가볼게요. 자, 오른 넘겨보시면은 이제 제목 나옵니다. 제목.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생각해보면, 자, 요지 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주장하고 요지를 같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제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목 했었다, 얘들아. 제목 했었어요. 요 네 가지가 이제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유형인 거야.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유형이고, 어차피 중요한 내용을 찾는 거는 똑같아. 중요한 내용을 찾는 건 똑같은데, 이제 제목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점이 뭐가 있냐? 여기서도 나오겠지만은 선택지가 조금 까다로워요. 선택지가. 자, 제목은 여기 밑줄 한번 쳐보자. 제목 유형은 글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좀 더 약간 상징을 써서 한다든지 해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선택지 자체가 헷갈릴 수가 있어. 진짜 이게 정답인 거야? 이게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따로 선택지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구간이 있는데 봐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Don't hesitate to take hold of opportunities. 기회를 잡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아예 직접적으로 문장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건 좀 쉽죠. 그러면은 근데 두 번째 의문문 형식이 나와. 이거야? 라는 식으로. 그러면 의문문 형식에서는 뭘 생각을 하는 거냐? 봐봐요. 이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여기다 적어보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답 있죠. 답이 주제라고 여겨지면은 이게 정답인 거야. 이게 제목인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글을 읽고 답을 할 수 있어. 주제라고. 대답할 수 있어. 중심 내용이 그거였어. 그러면 저 선택지가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런 거 보여요. 요런 거 봐봐. 자, nature, what children need 이런 거. 그지? 이거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 용어가 있어. 이걸 콜론이라고 불러요. 콜론. 콜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콜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해나야 세상 재미없죠, 글 좀.
어쩌겠어요, 그죠? 이제 학교가 바뀌어요. 고등학교가 바뀌니까 그래. 학교 선생님들은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 이거보다 더 재미없게 설명하십니다. 참고로.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숫자도 많아. 애들 생각해봐. 20몇 명이 이런 수업을 듣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줘서 설명을 하실까? 사립을 가신다면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포인트를 주고 설명을 하세요. 진짜 조금 처지는 애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교 선생님들에게 좀 아쉬운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선생님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튼 자, 뭐 얘기 깜짝 흘렸는데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다라고 생각하시려면은 여기다가 그냥 is를 넣어서 해석하시는 게 제일 편해. 비동사. 자연은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다. 알겠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이거. 즉 핵심 소재를 맨 앞에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으니까 선택지의 형태를 좀 잘 읽으셔가지고 제목을 골라보셔야 돼요. 물론 주제를 찾는 방법은 똑같아요. 항상 중심 내용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였냐면 소재부터 생각을 하라고. 이 글에 대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는가, 글쓴이의 생각이 뭐였는가,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보시면서 글을 읽으시는 거야. 소재는 어떻게 찾는다 그랬냐? 소재는 우리가 계속 이 유형별 설명할 때마다 나왔었지만은 자꾸 반복되는 단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어휘, 이게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물론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지? 예? 똑같은 단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자, 그럼 밑에 봐봐. 기출 예제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봐보세요. 기출 예제. 자, 여기 봐보자. 일단 글의 소재를 파악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자, 첫 문장부터 읽어보면 너가 모든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들이 어떤 자전거냐? Used for track racing. 트랙에서 달리는 그런 자전거들은 보통은 만들어집니다. 브레이크 없이도 만들어진대. 그래서 트랙 레이싱 바이시클은 오로지 필수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Keep its weight down.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전거가 계속 등장을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소재 정리를 트랙 레이싱 바이스클이라고 조금 더 좁혀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자전거도 아니고 산악용 자전거도 아니고 트랙에서 달리는 자전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봐. 자전거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전거 브레이크. 그렇지. 자전거를 어떻게 멈추냐 이거야. 브레이크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멈추냐라는 식으로 더 들어가는 거야. 자, 그냥 트랙 레이싱 바이스클에서 걔를 어떻게 멈출까? 들어가는 거지. 자, 당연히 질문을 했으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있으면 질문은 누가 답을 해준다 그랬냐면 글쓴이가 답을 해줄 거야. 알겠어요? 이런 질문들은 이쪽으로 글을 읽어라. 내가 앞으로 뭐 트랙 레이싱 바이시클이 어떻게 멈추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멈춘다고 되어 있냐면은 the gloves comes in. 이때 이제 여기서 글러브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전거 실제 장갑. 이 선수들이 끼는 장갑을 이용을 해서 멈추는 것 같아. 자, 봐봐. Racer backpedals and they hold the front wheel tight with his hands. 자, 레이서, 즉 자전거 탄 사람들이 백페달이라는 것은 페달을 뒤로 한다는 말인 거야. 그러면서 잡아요. 첫 번째 프론트 휠이니까 앞바퀴를 어떻게 잡아요?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거야. 손으로. 그럼 그렇게 해서 멈춘다 이거죠.